히어로즈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시즌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성적이 현재까지 지금 한 경기 남았죠. 키움도 47승 92패 4무를 하면서 팀이 최하위.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KBO 리그 자체에서 좀 탱커 역할을 했던 시즌이었고, 송성문 선수가 6년 계약이 연장되면서 120억이었죠.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 포스팅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죠, 이해되니? 일단은 뭐 홍원기 네. 감독 경질 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고 네. 또 송성문 선수 계약도 네. 굉장히 큰 이슈였고 안우진 선수 부상. 그러니까 키움은 저는 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결론이 외국인 타자 2명을 쓴 게 네. 과연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네.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와 무관하게 네. 외국인 선수가 정말 좋았더라도 키움 히어로즈의 어떤 국내 투수진이라든지 국내 야수진이 뭐 뒤늦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키움의 지금 뎁스로는 네. 사실 뭐 외국인 선수 뭐 투수를 2명 뽑았건 네. 타자 2명이 다 터졌건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최하위가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스페셜리스트님, 우리 멤버십 회원님이신데, 키다리맨님이 설종진 감독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하셨는데, 키다리맨님이 항상 팀의 구단의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이해대님이랑 저랑 이제 오면서 얘기했지만 다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키다리맨님의 어떤 키움 정상화를 계속 외치는 응원의 목소리에 여러분들 같이 함께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삼민호님, 우리 키움 히어로즈 1년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도 이해대님하고 공감하는 게 키움 히어로즈의 투 용타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디아즈 오스틴 아니면 뭐 포지션이 다르니까 뭐 디아즈 리베라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네. 가을 야구는 절대 쉽지 않았고 그렇죠. 10위를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다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후라도 헤이수스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네. 어떻게 된다? 그럼 그 만나는 거에 폭탄은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승률을 좀 높았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위를 벗어나기 쉽지는 않아요. 너무 게임 차가 너무 커요. 네, 결국에는 지금 샐러리캡 시대에 네. 가장 투자를 안 하는 구단이 맞이해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근 드래프트의 결과에서도 신인왕 출신이나 그런 게 뭐 과거 이정우 선수나 네. 김혜성 선수나 이런 정도 선수급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승우 선수 부상, 예, 그리고 뭐 안우진 선수 부상, 그렇죠. 그리고 뭐 각 용병 타자들의 부상과 네. 교체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치면서 저는 뭐 홍원기 감독의 경질은 그냥 하나의 그냥 방패막이었고 이벤트였고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는 올 시즌 끝나고도 큰 각성이 없다면 내년 시즌도 10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여기서 스펙타클하게 큰 전력 상승의 요소가 별로 없어서 저도 키움 히어로즈가 몇 년은 더 그럼 키움 히어로즈가 지금 뭐 어쨌든 박준현 선수가 대형 계약을 했잖아요. 예. 신인 치고 대형 계약을 했고, 만약 FA에서 조금 유의미한 그 강백호, 선수들을- 박찬호를 다 데리고 그렇죠. 만약 예를 그런 정도로 영입이 된다. 그럴 경우에도 좀 가을 야구 쉽지 힘들다. 않나? 힘들어요. 예. 저는 힘들다. 저는 올해 FA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3명이라면은 강백호, 박찬호 플러스 여기에 뭐 김범수나 하나 불펜 자원 하나 영입을 하고, 그리고 요게 플러스 정현우 선수나 네. 박준현 선수나 터져야 여기 돼. 포텐이 터진 선수 한 명이 발견이 돼서 안우진도 어쨌든 거기에 돌아와. 네, 안우진도 외국인 들어가고. 선수도 올해 정도가 아니라 3명이 다 정상급 모습. 준수하게. 근데 그 정도는 키움이 항상 해왔거든요. 예를 그쵸. 들면 뭐 도슨이 네. 복귀한다던가 아. 외인 타자를 뭐 헤이수스 후라도 정도로 뽑는다던가 그러면은 충분히 근데 가을 야구도 키움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근데 제가 첫 번째 조건은 투자를 해라. FA에 송성문마저 떠나면 그쵸. FA에 박찬호나 예를 들면은 강백호 한 명도 못 잡으면은 그쵸. 키움 타자는 그냥 외인 타자 빼고는 칠 수 있는 타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주영 선수도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올해 않고 좀 부진했죠. 개인적으로 이주영 선수가 계속 꾸준히 컨택 지표가 70% 내외로 아쉬워요. 네. 이 선수는 결국 고타율을 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선수가 파워나 스피드 툴은 좋아도 생각보다 컨택 툴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도 발전하면 큰 각성이 필요하고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팀이 각성해가지고 키다리맨님 말 열심히 듣고 키다리맨 유튜브 따라서 운영을 하면은 뭐 내년 시즌 가을 야구, 그래도 가을 야구는 충분히, 왜냐면 가을 야구는 10위 중에 5위 안에만 들면 그쵸. 되는 게 가을 야구다. 50%. 그거는 뭐 불가능은 아니다. 그렇죠. 야구커님, 이해대님 질문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누구를 원하시나요? SSG와 삼성 중에. 저거 하면은 꼭 이제 댓글로 하나가 한국 시리즈 올라올 것 같아 이런 댓글 꼭 달리는데 아유 저거는 저는 누가 올라오던 간에 5차전 가고 올라와라. 그냥 누구든 상관없다. 누구도 상관없다. 네, 어차피 다 플레이오프 강한 끝까지 맞습니다. 갔다가 올라와라는 말씀 주셨고,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보다는 당연히 반등을 해야 네. 어쨌든 리그 자체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은 선결적으로 어떤 대형 투자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가뜩이나 송성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외국으로 가게 되면 네. MLB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포스팅 비용을 재투자에 무조건 써야죠. 그러니까 재투자에 좀 쓰고 그러니까 팀이 좀 정상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감독이 뭐 키다리맨님이나 이런 팬들이 원하지 않는 감독이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실 승률은 좀 높긴 하거든요. 설정진 감독 대행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은 정식 감독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팀 차원에서 좀 큰 투자 결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사실 한화에게 2승 14패였어요. 네. 예, 요거 내년에도 조금 부탁. 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굳이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자, 지금 현재 랭크 10위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죠? 예. 자, 키움 히어로즈는 올해는 10위로 마감을 했지만 그 9월 30일에 마지막 경기, 내일 마지막 경기에 또 홈 이벤트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움 팬분들은 고척돔에 가셔서 SSG와의 경기죠. 그래서 많이 즐겨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두산 베어스 벌써 이야기합니다. 두산 베어스를 아쉽게도 이제 9위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를 두 번째로 얘기해 보면 예상치 못한 부진한 성적으로 일단은 9위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내일 한 경기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게 좀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두산 베어스는 중간에 일어났던 감독 그러니까 자진 사퇴죠. 6월 초에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 후에 이후에는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변경이 됐고, 그래서 2025 시즌을 앞두고는 이제 베어스의 로고나 엠블럼 같은 이제 브랜딩이 좀 브랜딩이 좀 변경이 됐고, 필라랑 올해 했던 유니폼 스폰서도 이제 아디다스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런 이제 야구 외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순위가 낮은 이유로는 이제 불펜 투수들의 부진이 좀 많이 손꼽히고요. 그 이제 김재환이나 양석환 그리고 이제 우리 허경민 선수가 FA로 떠나면서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그 내야의 공백은 강승호 선수를 야심차게 3루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좀 아구가 좀 안 맞으면서 이제 물론 후반기에는 오명진이나 박준성, 안재석 같은 젊은 야수들의 희망을 좀 본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은 코러빈 선수가 야심차게 영입한 코러빈 선수가 가장 그 한국 KBO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 아닐까 하는 그 메이저리그 투수를 데리고 왔는데 실패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베어스의 실패한 시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게 가장 아쉬웠던 네. 부분은 이거죠. 한화한테 왜 그랬냐? 그게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못할 거면 일관적으로 못해야지. 네. 하나만 만나면 뭐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이게 그래. 하나만 좀 안 했으면 하나가 1위 났을 아니 텐데. 잭로그를 맨날 내면 어떡해. 아택을 하는데. 처음에 잭로그에서 좋아하셨잖아요. 막 도로 5개 하고 막 잭로그 쿠세 읽었다면서 엄청 좋아해놓고. 잭로그가 그거를 싹 꽂혀서 올 줄은 네.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하나 이글스랑 상대 전적이 좀 좋았죠. 9승 1무 6패. 예 맞죠. 맞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두산 베어스는 그거죠. 사실상 2등 팀이다. 2등 팀보다 잘 잡았기 상대전이 때문에. 높기 때문에 사실상 2등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두산 어땠습니까? 우리 삼민호님. 두산의 1년. 두산 베어스가 네.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랑 그러니까 같은 10위하고 9위인데 저는 두산 베어스는 내년 시즌 정말 잘하면 반등 가능성도 좀 높은 팀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두산 베어스가 올 시즌 성적이 왜 안 나왔냐면 핵심 선수는 저는 곽빈 선수라고 생각해요. 곽빈. 국내 3선발의 역할을 곽빈 선수가 확 막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고 시작하면서도 부상으로 제대로 된 많은 경기를 등판하지 못했고 올 시즌 결국에는 약간 안신년처럼 박힌 선수한테는 많은 이닝 못하고 쉬어가는 해처럼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 만약 내년 시즌 막 곽빈이 이제 정규 그냥 규정치처럼 이닝 소화해서 뭐 160이닝 소화하고 막 25경기, 26경기 소화한다면은 네. 두산은 여기서 승수를 더 쌓을 것이라 생각하고 네. 두산은 어쨌든 올 시즌 정말 딱 1년 바짝 남을 때 바짝 리빌딩을 또 되게 잘했어요. 짧게. 뭐 예를 들면 박준선 선수나 네. 안재석 선수나 오명진 선수나 뭐 홍성호 선수나 그런 선수들도 발견하면서 좋은 선수들을 발견했고 두산이 결국 뭐 올해 투마카스로 아쉽다고 하지만 작년까지도 불펜은 튼튼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튼튼한 불펜과 올해 성장한 선수들과 여기에 만약에 강승호, 뭐 김재환, 양석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반등에 성공한다면 두산은 조금 더 내년에 높은 승수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격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타격 WRC 플러스가 98.3인데 이 팀이 지금 이 순위를 기록하는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높아요. 네, 생각보다는 리그 평균 정도에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팀은 지금 타격이 성장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타격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곽빈까지 가세되면 선발진에서도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두산은 곽빈이 초반부터 스타트 그리고 외국인 투수 한 자리 여기만 잘 됐으면 맞아요. 콜러빈만 잘해서 콜러빈만 잘 투수가 되면 지금 마이너스 17이거든요. 마이너스 17인데 그 정도 계산하면은 그래도 한 5, 6승 정도 더해서 내년에 이제 8위 5, 6승이? 한 단계 정도는 5, 6승이. 한 단계 정도는 곽빈하고 외국인 선발이 잘 좋아진다는데 그러면 한 뭐 단순 더블 해야 되는 10승에서 15승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예 절대 그렇게 작년에 곽빈이 다승왕인데 에이 그걸로 그렇게 다승왕은 네. 결국 이제 팀 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런 것도 중요하기 타선이 때문에 이제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찬민호님이 한다고 해서 뭐 그대로 되는 게 하였으면 하나도 없었는데 찬민호가 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자 우리 리치린이 올해 두산 너무 아쉬워요. 작년만큼 왜 우리 안 챙겨주셨어요? 그것도 있죠. 맞아요. 아 이거 모든 팀 자꾸 우리가 밑에 있으니까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우리 야구를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확실한 거는 잭로그는 재계약이 하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잭로그는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 갑자기 네. 자원 원포인트 릴리프로 쓸 거야라고 데리고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잭로그 선수는 사실상 두산하고 이제 재계약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케이브 선수가 지금 이제 약간 그쵸. 그 와리까리한 게 있는데 케이브 선수는 저는 가야 된다 개인적으로. 잭로그 유형은 미국 가서 선발은 절대 불가. 그쵸, 선발은 이 선수는 어렵고. 무조건 불펜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투수가 선발로 뛸 수 그렇죠. 있는 본인이 팀을 이제 선발을 하는 뛰고 거죠. 싶어 할 그렇죠. 테니까. 근데 잭로그를 가더라도 잭로그가 2선발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선발 재계약이 1선발 선수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 일선발 이제 폰세 같은 선수 데리고 오면은 이제 장난 아닌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지. 근데 폰세 같은 선수가 KBO 역사에 한 명밖에 없는데 왜냐면 아니면 우리는 뭐 니퍼트도 있었고 리오스도 있었고 뭐 린드블러 뭐 이런 선수 있잖아요. 뭐 우리도 벤네더크 미란다, 있었고 뭐 다 좀- 있었고 어, 그랬는데 어허 형이, 아이고, 형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뭐 서폴드 네 팬이야. 서폴드? 죄송합니다. 아, 네. 네. 그렇더라고요. 하나이글스 올해 웨인 정말 잘 뽑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선수들 오면은 두산도 이제 확실히 좀 노려봐야 된다. 근데 그런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떤 팀 다 그러지. 뭐 키움도 이 자식들이 진짜. 에런 저지 근데 근데 여기 그거는 뒤에, 있어요. 뒤에 공터 있다가 끝나고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네네. 코러빈이 그래도 1선발로서 너무 실패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러빈이 적어도 리그 중간. 예를 그쵸. 들면 뭐 후라도는 중간은 아니고 누굴 정도 중간으로 치면은 이제 뭐 헤이수스 그렇죠. 뭐 요 그 정도. 정도만 해줘도 그래도 두산이 올 시즌보다 승수는 2, 3승 더 싸. 에이스스는 2, 3승. 2, 3승 더 싸죠. 더 싸죠. 그건 맞는데 예. 네 내년엔 잘 뽑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김주호 선수 홈런왕 준비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아시죠? 올해 왜냐면 케이브 선수를 아 김주호. 네. 올해? 누군가 했어. 김주호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한 1라운드 2주 전까지 몰랐나 누구냐고 막 제가 준비하고 맨 뒤에 있어가지고 두 분들이 자꾸 제가 막 김주호 선수 뽑았어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지금 홈런왕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2의 안현민이거든요. 이제 다시 바뀌는 거. 제2의 안현민이 아니라 제1의 김주호가 돼요. 두산 베어스는 그 김주호가 안현민 대기까지도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 네. 아직은 좀 기다리자. 몇 년. 아 바로 내년에 급해요 지금. 내년에 당장 돼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안돼. 근데 일단은 유니폼을 안 가져오고. 저요? 예. 아니 이런 마인드로 안 된다. 불패. 아 유니폼을 안 가져왔구나. 유니폼을 안 난 가져왔어요. 불펜을 주면서 유니폼을 안 가져왔구나. 몰랐네. 좀 불펜. 아까 와가지고 들어오죠. 혹시 두산 유니폼 없나요 여기? 자, 일단 내년에부터 우리 두산 베어스 우승하겠다는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근데 뭐 작년까지 가을 야구 팀인데 충분히 가을 야구나 그런 거 갈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자꾸 가을 야구로 격가시키는데 우승할 겁니다. 우승할 자, 우승할 거 우리 양의지 선수 올해 타격왕 또 막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습게 볼 팀이 아니다. 9위에 있지만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아 타이거즈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1년에 한번 돌아보면 시즌 시작 전에는 사실 이 팀이 우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안 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처럼 그냥 제일 큰 우승 후보는 기아다. 기아는 뭐 발가락을 튕기면서 봐도 된다라는 이제 뭐 이제는 당연한 리핏이다. 네, 이제 그런 게 리핏이다. 있었는데 조롱거리가 된 그런 해설위원분의 말씀도 있었는데 자 안타깝게도 계속 연속된 부상들이 나오면서 우리 김도영 선수의 잦은 부상이 좀 너무 아쉬웠고 뭐 나성범이라든지 김선빈이라든지 곽도규 뭐 곽도규 선수 등의 이런 굉장히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상을 계속 당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한평 타이거즈라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뭐 오선두 선수, 김호령 선수 이렇게 비롯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을 해주면서 한때는 2위 그래서 상위권 다툼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이 부상의 어떤 발목에 잡힌 것을 이겨내기가 좀 어려웠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최용우 선수라든지 양윤종 선수가 뭐 성적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이닝을 또 소화해주면서 기록을 세웠고, 근데 이 와중에서는 어쨌든 불펜 작년에 사실 불펜 최강팀이라고 하면은 뭐 기아, 두산 뭐 이런 팀이었는데 두산과 마찬가지로 불펜의 난조를 겪으면서 팀이 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우리가 1,200만 그 관중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그렇죠.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심지어 160만 원을 그렇죠. 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와중에 거의 홀로 유일하게 팀 동원이 네. 하락이 된 팀이 하락됐어요. 기아 타이거즈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다른 팀들이 더 적은 팀들도 있지만 다 상향 중인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팀 관중이 그러니까 관중 동원이 좀 하락했다는 사실이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 여러분 시즌 오프닝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제가 얘기한 것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거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텐데. 시즌 오프닝? 아니 그러니까 시즌 예상을 할 오픈할 때 때 6개월 전.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 시즌 타고 투저에 좀 도움을 받았던 시즌이 있다. 왜냐면 작년 시즌을 돌아봐더라도 생각보다 강력한 국내 선발진이 없었어요. 물론 양현종이 잘 맞긴 했는데 네. 양현종은 지금 상태에서 막 정말 압도적인 선발이라보다는 꾸준하게 이닝을 먹어주는 네. 선발이라는 말인 거죠. 네. 근데 작년에는 너무 타고 투자니까 선발들이 다 죽어나는 와중에 불펜 야구를 하고 심지어 타격이 좋았던 기아 타이거즈 정말 빛이 나는데 네. 올 시즌은 그래도 좀 투구 타저에 가까운 시즌이에요. 엄청난 투구 타저 시즌도 솔직히 아니지만 투구 타저에 가까운 시즌인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 선발진을 보면 국내 선발진을 보면 없어요. 국내 선발진을 확실하게 소화해준 선수가 없어요. 심지어 복귀한 이의리를 그나마 기대했는데 이의리 선수도 완전 무너져 있고 그쵸. 김도현 선수 전반기 잘 됐지만 후반기 완전 무너져 있고 네. 양현종 선수가 그나마 꾸준하지만 양현종 선수는 다른 팀에 가면은 4선발, 5선발 할 수밖에 없는 성적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뭐 두산베어스 또 선발야구 얘기하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작년 시즌에는 강력한 타격이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야구가 좀 배경이 됐던 그런 시즌. 왜냐면 올해도 기아 타이거즈의 타격은 WRC 플러스 104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아 타이거즈는 타격이 리그 팀 3위입니다. 네.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투수력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부상으로서 무너져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년 뭐 타고 투저 시즌에서 투수들을 굴린 효과로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결국 작년 시즌과 올 시즌의 차이에서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야구가 배경이 채워져 있는데 올 시즌은 본인들의 단점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야구를 한 게 좀 순위하락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 산민호님이 처음에 이제 제가 시즌 시작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로 얘기하자마자 양파리님께서 시작했다 자랑. 자, 저는 제가 그래서 근데 아니 네. 이런 예측들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시즌을 돌아봤을 때 많이 나오는 예측들이에요. 그래서 이 투구 타자냐 타구 투자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팀들이 어떤 강점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해대님은요? 김도영 선수가 만약에 부상이 없이 네. 풀시즌을 뛰었더라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김도영 선수는 뭐 진짜 WAR 한 10 가까이 찍는 7, 8 찍는다고 보고, 물론 이제 대체 선수가 WAR 빵일 확률은 낮으니까 뭐 네. 그렇게 따지면 6승 정도 더 한다고 보면 기아 타이거즈 올 시즌 기준으로도 한 3, 4위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근데 기아 타이거즈의 진짜 문제는 김도영이 건강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투수진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지금 특히나 이제 양현종 선수는 구속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렇죠. 김도현 선수도 꾸준하지 않았고, 돌아온 이의리, 사실 이의리가 돌아오면 선발이 완성된다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이의리 선수가 너무 좀 부진했고, 윤영철 선수도 놀고시다님이 3월에 진짜 피네스 피처가 뭔지를 이번 시즌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사과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 울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무지타님이. 네. 그런 걸 보면은 네.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이 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요 투수 문제를, 선발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쉽진 않을 거다. 지금 제임스 네일이 미국 간다라는 또 소식도 충분히 심심찮게 경쟁력 들리고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뭐 기록을 하나 가져온 거 이제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국내 선수들 WAR 총합하면 지금 3.16이에요. 네. 국내 투수들만. 그러니까 외인 투수 빼고 국내 투수는 3.16인데 리그 9위입니다. 네.
즉 밑에는 키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키움은 지금 계산 외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이나 계산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산 외가 있으면 빼고 계산을 평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키움은 혼자 마이너스 9.52예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최하위는 기아 타이거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국내 투수들이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하는 투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혜영 선수도 너무 무너져 있고 그렇죠. 불펜도 뭐 이준영, 정상현 선수도 무너져 있고 믿었던 조상우 선수마저도 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불펜 무너져 있어, 선발 무너져 있어. 김도영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리치리님께서 두산 분석 틀린 점 하나. 코러게인인데 왜 빼죠? 기아 삼성은 공만 작년이었으면 1등이든 다퉜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사실은 삼성이 후반기, 그러니까 아주 후반기 전까지 위태 했잖아요. 사실 좀 성적이 밑에 있으면서. 그래서 작년 1, 2팀의 체면이 조금 많이 죽었었는데 그래도 후반기 마지막에 오면서 삼성이 계속 연승으로 힘을 내주고 하면서 지금 그래도 가을 야구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확실히 조금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네. 그 기아 타이거즈 지금 팬 없는 거 걱정 안 합니다. 아니, 전혀 야구만 잘한다면 잘하면- 다시 네, 저는 그게 왜 입수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못 한다고 해야지. 기아 타이거즈 지금 순위 많이 하락했다. 관중 하락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관중 동원에 있어서는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이글스도 올해 뭐 최고에 계속 맺은 사례를 기록하지만 하나 작년에 8위였는데 매진 사례 또 했어. 초반에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관중 동원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특히 홈 관중 같은 경우는 더 동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원정 응원 팀들은, 그러니까 서울 사는 다른 지역의 로컬 팬분들은 오히려 설구장 부담 없이 겪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홈 로컬 팬들은 그렇죠. 성적이 좀 더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잠실이나 고척을 채워주시는 분들은 뭐 인구가 워낙 많기도 그렇죠. 하고. 아마 좀 늘었을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것은 아마 홈 관중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내년에 이거보다 좀 더 잘하고, 그러니까 그쵸. 올해는 어떻게 보면 못한 것도 있는데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분들이 봤을 때는 기아의 이런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망스러웠기 저는 때문에. 근데 야구 팬으로서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드니까 이런 그쵸. 말은 하지만 구단의 흥행과 성적은 비례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지. 만약 이게 구단이 정신 비례하지 차려. 않는다면 성적이 낮아도 인기가 좋고 성적이 높아도 인기가 떨어진다면은 프로야구가 좋은 성적을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성적과 관중 수는 어느 정도 비례해야 되는 게 있다 생각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 인기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그래 어느 우리 팀이고. 비례 안 한다. 아니 근데 올해 더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올해 훨씬 더 많아졌고 올해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장을 네. 찾는 게 아니라 올해 네. 올 시즌 시청률은 1위가 거의 하나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맞아요. 시청률이나 이런 거 보면. 근데 올해는 진짜 하나가 그 버프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버프. 시작하는 베어스 두산 화이팅, 곰돌이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좀 그러니까 되게 의문스러운 게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홈 관중을 라이온즈 파크로 가면서 늘렸잖아요. 그러면서 잠실보다 사실은 관중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홈 관중 1위를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네. 구장을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매진 기록은 신기록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중 숫자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조금 뒷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 17,000석은 실제로 너무 본인들의 인기를 과소평가한 것 겸손해, 같고 겸손했다. 그러니까 네. 한 19,000석까지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2만까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일단 되면 겨울에 좋을 것 어떻게 같아요.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잔디밭 네. 거기만 좀 개조해도 외야석 쪽만 좀 개조하고 조금 늘려도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봉세님 두산 성적하고 913 매출하고는 왜 반비례인가요?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주 대박 났나요? 어디 대박 났죠? 대박 나셨나요? 요즘에 대박 나고 싶은데 913도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산만 오는 가게가 아닙니다. 다 많은 팬분들 오시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LG 팬분들이 가게에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같이 두산 팬인 걸 숨기고 LG를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 옷을 가져가세요 그냥. 불펜 자 띄울 수 있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는 어쨌든 성적만 좀 올라가면 관중 동원의 문제는 싹 사라질 그럼요. 것이다. 그리고 기아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또 가장 인기 가장 많은 인기 팀, 특히 팀이고. 잠실에서 또 원정 팀으로 상대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KBO가 1,200만 관중 이거 대박인 게 기아 타이거즈의 네.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았다는 거는 이제 기아가 만약에 팀 성적이 올라오는 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기아 타이거즈는 저는 내년 시즌은 우승해도 역시 아, 그럼요. 안 이상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뭐 이상한데. 김병호 처럼. 이상해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하나 우승해야 돼서. 하나가 우승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조금 안 좋게 전력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기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주전들의 노세화, 아, 양현종이라든지 최영우라든지 그리고 박찬호의 계약 여부 굉장히 중요해요. 박- 이 집안은 예. 이 집안은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내부 FA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계약 결과도 많이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박찬호를 한간에 보면은 이렇게 박찬호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기아 팬분들이 계신 것도 같은데 박찬호 없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기아 지금. 수비가 안 그래도 약한 팀인데. 네. 그러니까 박찬호를 네. 잡고 저는 우승해야 되는 게 뭐 김도현의 선수들이 부상 안 나는 건 물론이고 저는 여기에 이을이나 이을이가 윤영철이나 뭐 그렇죠. 김태형이나 본인의 김도현이나 역할을, 그 국내 3선발급 투수가 되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나와줘야 돼요. 확실히 네. 튀어서 나와줘야 돼요. 아영이님이 지금 제 마이크 소리 잡음 많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내년에 또 올해는 지금 거의 8위가 확정인가요? 지금 8위로 확정. 8위 확정이라고 확정입니다. 봐야죠. 확정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지만 우리 키오미어로즈 두산 베어스와 함께 좀 하위권에서 좀 머물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좀 더 같이 힘을 내서 좀 상위권으로 가보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자이언츠가 사실은 만약에 이런 특집을 한다고 했을 때 2순위에 벌써 나오는 게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어쨌든 저희가 UTU DTD 할 때 롯데자이언츠인데 우리 불펜에 또 그거죠. 약간 추억이 많은 팀이죠. 롯데가 UTU가 더 내려가 있고 DTD는 맞힌 건가 모르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방송이었지. 네. 우리가 그만 함부로 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많은 롯데 팬분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팬분들께서 우리 또 저희 불펜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많이 그렇죠. 한 해 동안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는데도 롯데 자이언츠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안타깝게 되었다 팀적으로는. 저 하나 되게 궁금한 게 네. 만약에 벨라스케스가 네. 폰세급 투수로 데리고 왔었어. 네. 만약에 데이비슨 교체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벨라스케스가 한뭐 7, 8경기 폰세로 대체해서 네. 나왔으면은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갔을까요? 근데 어땠을까? 그게 그거 같아요. 저는 이 어쨌든 12연패를 겪었잖아요. 예. 이 중에서 선발진에서 확실히 연패를 끊어줄 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야 있었다면 된다. 이게 완전 확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연패를 선발 투수들이 뭐 나균환이고 뭐 지금 간보하고 해서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패를 못 끊어줬잖아요. 근데 물론 타격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한데 진짜 폰세 정도의 압살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진짜 꾹 누를 수 있는 투수가 되었었다면 벨라스케즈가 그랬다면은 연패도 훨씬 짧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하긴 얘기한 합니다. 것처럼 뭐 투수가 단순히 오는 걸 뭐 WAR 뭐 6, 3에서 3 더하는 거 그 계산이 아니라 그 선수가 역할을 해준 거 있고 만약 좀 토러스트가 6승이나 했고 만약에 여기서 롯데가 5승 정도만 더 했어도 가을 야구는 갔기 때문에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가지 않았을까 하고 3위를 유지한다고 했으면은 네. 약간 벨라스케즈 말고 예를 들면 폰세라는 선수가 등록해가지고 또 팀에 뭐 사기가 올라가지고 워낙 야구라는 게 뭐 그렇게 단순 계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물론 어떠한 경우에 막 갑자기 그런 선수가 와서 막 10연패를 끊고 또 10연상을 해버릴 수 있는 팀이 그쵸.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벨라스케즈가 네. 와서 폰세 정도 던졌으면 충분히 3위 지켰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드린 말씀이었던 것 더하기 네. 결국은 데이비슨을 바꿨던 선택이 네. 결과는 너무 결과를 왜냐면 그때 바꿀 때만 해도 우리도 이거 롯데 우승 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꿀만 롯데는 했다라고 지금 했었거든요. 그 상위 그 위를 바라보는 그렇죠.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위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꾼 거는 문제가 아닌데 네. 어떻게 벨라스케스를 데려왔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죠. 리치리님 투수는 확실한 에이스, 타자는 안 풀 때 홈런인데 롯데는 둘 다 아쉬웠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화면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화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반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8월까지 거의 3위가 확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12연패를 그러면서 몰락을 했고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부로 탈락이 확정되었고 반주에서 간보어로 가는 교체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했죠. 성공적이었다라고 네. 보는데 데이비슨에서 벨라스케즈로 교체한 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윤나 고왕손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 특이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들끼리 겹치면서 완전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려웠고 사실 이 선수들이 다 나왔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시즌이었고 초반에는 시즌 초에 잘 나갔던 게 이제 두산과 트레이드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전민재 선수의 어우, 예상치 못한 엄청났었는데. 엄청난 활약이 있었고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 못했지만 전반기에 거의
뭐 유격수 고트가 될 정도로 되게 대단한 활약을 했었고 또 정철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불펜에서 요긴하게 정말 김태형 감독이 요긴하게 써먹으면서 정철은 선수나 뭐 박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롯데가 잘 버텨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즌을 돌아보니 우리 김태형 감독님의 리더십이 좀 도마 위에 많이 올라있다라고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사실 김태형 감독 저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감독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 야구에서. 그쵸. 결국 이제 뭐 어떤 선수를 내느냐 정도일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치부가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감보아 선수의 상태도 왜냐면 감보아가 없었으면은 롯데가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렇죠. 것도 맞는데 막판에 감보아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9월에 ERA가 거의 뭐 9점대 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감보아 선수 재계약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벨라스케스야 뭐 워낙에 이제 한 3경기하고 가닥이 나왔었고 네. 이 감보아 선수가 마지막에 좀 제 몫을 해줬었다면 네. 또 얘기가 달라졌을 거거든요. 근데 감보아까지 무너지니까 이게 컸다.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투수들 혹사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근데 제가 롯데를 응원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못 갔다? 그것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다? 저 이거 다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욕 먹을 까고 얘기하면은 욕하시죠. 떤가 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롯데 팬분들 오늘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선배님 근데, 이렇게 네. 해주십시오. 자. 김태형 감독 덕분에 네. 3위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김태형 감독 때문에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모든 것을 봤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롯데 올 시즌 준비된 순위는 올 시즌 롯데 보강이 실제로 뭐 FA 선수를 영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정철원 선수하고 전민재 선수를 영입하긴 트레이드니까. 했지만 트레이드로 영입을 한 거고 네. 실제로 어떤 전력 보강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시즌 첫 얘기할 때 대부분 6위 7위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뭐 7위 하는 거나 6위 하는 거나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김태형 감독 때문에 3위까지 올라왔다 생각해요. 저는 그때 김태형 감독의 모든 장점이 그런 게 되게 다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고봉생님이 정답이네. 네. 욕하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네. 올라갔다. 근데 떨어지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김태형 감독이 그만큼 소모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좀 생각이 그 듭니다. 방식이 144경기를 치르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분 좋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럼 너희 처음부터 10위 떨어 올라가서 6위까지 올라가려면 뒤에가 기분이 좋아. 뒤에는 막 뒤에까지 오면 우리 가려고 갈 것 같아. 약간 조삼모사 느낌 볼 수 있는데 롯데자이언츠도 결국에는 전 꾸준히 얘기하지만 또 반복에 얘기했지만 박세용이 4선발이 돼야 된다. 박세용이 3선발 가면 안 된다. 롯데자이언츠가 3위 팀을 적어도 이상을 놓으면 박세용이 4선발이 돼야 되고 그 앞에 하나 더 네, 있어야 뭐 된다. 김진욱이나 네. 이민석이나 뭐 이번 영입 신동원 선수 어떤 정말 대단한 선수가 나와서 뭐 홍민기 선수나 윤성민 선수가 그래도 좀 3위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롯데자이언츠 되지 않을까. 아니면 박세용 선수가 더 스텝업을 해야 된다. 올 시즌 박세용 선수의 부진함도 너무 아쉬웠고 저는 결국에는 감보아 선수 부진이 큰 게 데이비슨을 교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감보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얘 거의 확실한 일선발이다. 폰세급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표나 이런 거는 그쵸. 폰세급이기 그 때문에 당시에. 믿고 얘 실패해도 우리 감보아가 있어인 건데 교체하고 벨라스케전이 실패했지만 감보아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냥 외인 선발 두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롯데자이언츠니까 더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친한 롯데 팬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저는 계속 9위를 했잖아요. 그 친구는 이렇게 위에 있다 떨어지니까 일단은 불행해. 지금은 제가 더 행복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더 그러니까 이걸 웃기자고 말씀드린 게 네. 아니라 그 친구는 진짜 오히려 야 네가 처음에 마음이 편한 게 그게 더 부럽다라고 하고 그렇지. 있어요. 네. 아니 진짜 야구 팬 불행 지수를 따지면 네. 롯데가 가장 힘듭니다. 그럴 수 그 다음에 기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아가 2위까지도 실제로 갔었고 그쵸. 우승 후보로 이렇게 됐었다 그쵸. 보니까. 그런 미국의 명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본인이 불행인지 모른다. 저는 키움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불행은 본인들 잘려 나가고 있는데 안 좋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롯데자이언츠는 내년에 그래도 가능성은 김태형 감독이 올 시즌 한 번 더 겪었고 네. 선수들도 어쨌든 떨어지는 아쉬움을 맛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는 3위에 있다? 선수들도 어떻게 안 떨어지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롯데가 떨어질 때 아쉬운 게 12연패 할 때 전준우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전준우 선수의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준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도 이번에 FA로 뭐 강백호나 박찬호를 보강해서 또 네. 포지션 보강을 하고 경쟁을 하고 또 비시즌에 육성하고 좋은 선발 투수 한 명 잘 키우고 그러면 롯데자이언츠도 충분히 내년 또 반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도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한테 아무래도 두산 팬이니까 좀 대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형 감독님의 입장이나 이런 거를 뭐 지금은 우리 감독님이 아니시지만 그 정들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구단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론 이제 작년에 뭐 김원중 선수라든지 구승민 선수라든지 이런 FA 내부 FA 단속은 잘 해냈지만 외부에서 아직은 어떤 큰 두산에서 있었던 장원준급의 선물을 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FA를 좀 크게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걸 해보고 나서도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더 원찬스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롯데 자이언츠 입장을 좀 생각해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롯데 팬들이 내년 불펜이 있냐 걱정하시는데 네. 김태형 감독은 어떻게든 찾으실 거예요. 네. 어딘가에. 네. 그러니까요. 김태형 감독님이 그래도 어떤 감독으로서 이 지락펴러 가는 이 느낌이 센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 내년까지 또 계약이 남아있고 하니까 한번 내년에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또 흥미롭게 한번 살펴보면 확실한 좋을 것 거는 같습니다. 롯데를 보는 맛이 있었어. 그렇죠. 올 시즌 야구를 맞아요. 볼 때 롯데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롯데 야구가 재미는 있었어. 가장 경기 시간도 길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한님은 딱 한 줄 평을 하더라고요. 올 뭐예요? 시즌을 지한님 우리 롯데 패널 저희 방송 야생에서 방송 패널인 지한님이 봄이 길었다. 봄이 길었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봄이 길었네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좀 뭐랄까 좀 씁쓸하면서도 좀 씁쓸하지. 위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롯데 팬분들은 어쨌든 마지막에 조금 좌절됐지만 그래도 올해는 가능성을 봤다는 측면에서 올해는 네. 왜냐면 지금 8년 연속 그러니까 올해는 가능성을 봤잖아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서 경치를 봤습니다. 그죠. 정치를 한번 봤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니까. 그렇죠. 내년 시즌에 이제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되는 네. 거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12, 9위, 8위, 7위 순으로 보고 있는데 이 팀들이 내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을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예. 왜요? 아니 왜냐면 이걸 다 묶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왜요? 그러면? 이게 아무 좋습니다. 왜 격이 달라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아, 저 얘기하면은 진짜 기분 나빠. 맨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전교 1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똑같지 뭐 다 네. 이 팀들이랑 비슷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뭐 꼬꾸라졌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에 NC 다이노스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지금 1300분 정도 봉접해 계십니다. 오! 와!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또 배너 보면 아정당 광고 이따 좀 이따 하겠지만 아정당도 예. 한번 사랑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부터는 계속 특집 방송으로 특집이에요.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튼실한 어떤 게스트분들도 계속 오실 수 아우.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야생에서 방송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오, 같고 지금 기사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구독, 목요일 날 좋아요. 삼성 특집 하는데 과거 박성윤 기자님이 함께 하기로. 우리 박수 아나운서님들 나오시고 네, 박성윤 그 목요일 날 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삼성 특집을 삼성 특집을 준비했는데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성윤 기자님 모시고 또 대표적인 삼성 팬이시거든요. 네. 과거 이제 지금 기자는 안 하시고 인천에서 무슨 카페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삼성 조실한 팬이고 좋습니다. 과거에 삼성 뉴스 많이 했으니까. 우리 LG 하나는 내일 토론 특집이고 예. 우리 팀이 왜 우승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강력한 끝장 토론 특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삼성 패널 분들이 모여서 그 게스트 분들과 모여서 삼성 특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저희가 내일 방송까지는 3시에 하는데 제작진분들 얘기 됐죠? 2시 저희가 얘기를 우리끼리만 얘기했네. 이따 얘기하시죠. 일단 공지를 할게요. 먼저 여기다 공지를 하고 10월부터는 예. 2시 방송으로 예. 10월 1일 수요일 방송부터 2시 방송으로 앞으로 그 티셔츠 입고 하세요. 생각해 곧 보니까 방송할 때는 이제 두산 옷을 입어봤자. 근데 3시 한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키고 있을게요. 2시부터 혼자서 켜고 혼자 떠든 다음에 3시부터 패널 노는 걸로. 그래서 자 내일은 어쨌든 내일 방송까지는 3시 하고 수요일부터 2시 하고 네? 내일은 LG 하나의 토론 방송.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가을 야구 어떤 순위 결정되는 거 봐서 특집이 정해질 거고 목요일은 삼성 라이온즈 특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NC 다이노스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이제 2025 시즌을 앞두고 이호준 감독이 제4대 감독으로 취임을 했고요. 카이라트 재계약에 좀 실패를 하면서 로건과 라일리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이거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구조물 사고가 나면서 좀 이제 희생자분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사고를 기억하면서 다시 프로야구판에 절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사고로 인해서 NC 파크의 안전점검 문제로 인해서 창원시
수원시하고 좀 NC 다이노스 구단과의 갈등을 좀 겪으면서 홈 경기를 계속 오랫동안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정길을 계속 다니면서 NC 다이노스가 좀 경기력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고 또 구창모 선수가 어쨌든 시즌 말에 돌아오면서 그래도 점점 이닝을 늘려가고 있는 좀 쾌투를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NC는 시즌 전부터 야수는 좀 세지만 투수 쪽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하이팀으로 좀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의미 있는 좀 성적을 거두고 최근에는 연승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가을 야구 불씨를 하나 남겨놨다. NC 진짜 웃긴 게 네. 우리 3월에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네. NC 쉽지 않다. 네. 7월 순위 보고 NC 이제 어려워졌다. 네. 8월 말 NC 이젠 거의 끝났다.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결국은 NC 다이노스를 평가하고 NC의 흐름이 좋지 않다. 네. 약점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버텨내고 있다. 그렇죠. NC가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야구다. 이게 야구야. 그러니까 예상이 다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야구가 투수 노름 이것도 또 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면 시즌 초에 우리 패널들 모였을 때 5강 예측했을 때 또 그 얘기하려고. 그렇죠. 5강 아직 못 갔는데 왜 그 얘기를 왜? 얘기하는 그 거야. 얘기해야지. 기다려. 나 그 얘기 분명히 할 줄 알았어. NC 5강권에 예측한 예. 우리 패널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5강에 가지 못했지만 준하는 성적 아닙니까? 거의 맞췄다. 아니 딴 걸 다 틀리고 그거 하나도 심지어 못 맞췄는데 그 죄송한데. 얘기를 내 얘기를 하나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표정이 내가 할 얘기 준비해야지 하고 하는 얘기 결국 이거. 아니면 NC 다이노스 할 때부터 얘기할 때도 제가 집에서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거든요. 아니 내가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결국 저 얘기를 하네. 좋습니다. 자, 빨강물에 이상하게 두산 팬분들이 NC 5강을 예상하더라고요. 기의 의지여서 그렇습니다. 기의 의지. 네. 이상하게. 자, 그리고 지금 김은영님이 저한테 몇 가지 질문인데 한꺼번에 답을 해드리자면요. 네. 2022 드래프트 야구 저도 뭐 그래도 야구는 항상 재밌게 보고요. 네. 그때 그래서 버텼고요. 강민호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 민호는 다른 아이디고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요즘에 해명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요즘 해명을 많이 해야 돼요. 강민호. 강민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호 FA로 따라올 거면 이름 바꿀 거냐 그러긴 하는데 네. 우리 NC 다이노스 삼민호님은 올해 시즌 어떻게 보셨습니까? NC 다이노스가 네. 저는 일단은 젊은 김주원 선수가 이렇게 어, 성장을 막 크게 그렇죠. 할지는 몰랐고 네. 네,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확실하게 게임 구단이면 야구를 게임하듯이 한다. 최원준 한재선 이렇게 트레이드도 과감하게 그렇죠. 정말 걸고 드래프트 뽑는 거 봐봐요. 이순희의 신재인 딱 뽑아버리고 가장 이번에 네, 판을 뒤집어. 가장 판을 그냥 뒤집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게임하듯이 한다. 즉 게임하듯이 즐긴다. 네. 이 그냥 KBO 한 시즌을 즐긴다. 네. 투수 뽑는 것도 우리는 로건 라일리 정도 잘 뽑았지 하는데 여기는 로건 라일리 내년에 더 좋은 애 뽑자. 가라. 사일통으로 가라. 사일통으로. 우리는 우주윤이 그 정도면 제각할까 말까인데 이 정도면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년에 또 가자. 이호준 감독님 올해 좀 그게 있죠. 명승부자 기질인 게 외국인 투수 무조건 4일 쉬고 나온다. 그리고 멀티 이닝. 왜 문제가 되죠? 게임하듯이 합니다. 근데 NC가 신기한 게 네. 올 시즌에 외인 투수를 가장 못 뽑았어요. 네. 맞아요. 그전에 뭐 카이라트 나왔죠, 패디 나왔죠, 루친스키 나왔죠. 정말 네. 좋은 투수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로건이나 라일리나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어떤 이 선수들이 재계약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쵸. NC는 정말 야구를 게임처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결국 말하는 게 프로야구에서 가을 야구 막 해야 된다는데 가을 야구 결국에는 판타작이에요. 10개 팀 중에 5위만 하면 가을 야구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제가 키움인데 키움도 가을 야구 내년에 갈 수 있어요. 그쵸. 별거 아닙니다. 가을 야구 가는 거. 대신 가을 야구를 꾸준히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우승은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프로야구인데 저는 NC는 정말 게임처럼 그 야구를 하고, NC는 올 시즌 정말 안 좋은 이슈도 많았었고 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좋은 경기를 꾸준하게 팬들한테 보여주었다. 저 NC하고 보면서 느낀 게 보통은 우리가 이러잖아. 야 우리가 지금 투수력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투수력을 좀 보강하고 공격력이 조금 남으니까 공격력. 근데 NC는 투수력 약해? 버려. 공격으로 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도 투수들 보내. 우리 어차피 투수 약해. 그리고 공격 최원준, 이우성. 이우성 재원. 그러니까 도루도 우리 도루 실패했어. 도루야, 도루. 그럼 또 해. 도루야. 도루. 아니 NC는 이번 시즌 NC가 이렇게 된 거는 전 도루라고 보고 엄청나게 해요. 특히나 도루 성공률이라든 이런 거 나쁘지 않고 빠른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도루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네. 올 시즌 NC 다이노스의 도루 기록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올 시즌 NC 다이노스가 일단은 최다 도루입니다. 네. 최다 팀 도루 개수가 몇 개야? 팀 도루 개수가
이게 1805개예요. 네. 아, 1805개 아니에요. 1805개 1805개 하루에 10개씩 해야 되는데 그 상대 팀들 다 코치 투수 코치 다 경질당해. 사회인 야구에서도 코치 투수 코치 사회인 경질당해. 야구 도르게스가 178개예요. 178개. 이렇게 도르게스가 178개인데 2위가 두산 베어스가 143개인데 그렇죠. 차이가 그 많이 개수랑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그리고 10위인 KT 위즈랑 비교하면 KT 위즈보다 4배를 더 많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도루 많고 도루 성공률도 74.8%로 이 정도는 낮은 나쁘지 편입니다. 않죠. 근데 나쁜 편은 아니다. 네. 네, 높은 이 편은 정도는 아닌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들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호준 감독님이 그러니까 초년 감독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루에서라든지 작전 수행이라든지 여기서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NC가 시작할 때 분류됐던 것보다는 상위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호준 감독님 같은 경우도 첫 해인데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호준 감독님 네. 세이버 매트릭스 절대 안 봅니다. 본 적 한 번도 없어. 머니볼 영화 안 보셨다. 이건 확실해. 근데 뭐 코치- 그걸 꼭 본다고 그건 아닌데. 코치분들이 옆에서 감독이 세이버 매트릭스 몰라 내 4일 쉬고 나오라.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럴 그렇지. 수 있죠. 아 그리고 NC다에서 도루 기록 보면 네. 재밌는 게 도루 기회가 가장 적었어요 올 시즌. 할 수 도루 있는 기회는 적은데. 적었는데 제일 많이 했어요. 이 팀은 진짜 미친 듯이 뜁니다. 2루 3루 막 뛰고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 구단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처럼 한다 야구는. 야구는 게임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했습니다. NC는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팀 컬러를 어쨌든 올해 보여줬고 내년에도 또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김주현 선수가 올해도 굉장히 급부상을 했고 맷 데이비슨이 계속해서 중심 타선에서 오, 잘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NC도 구창모 선수가 이제 진짜 가장 큰 이슈인 건강한 구창모가 올 시즌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NC 다이노스도 진짜 모르죠. 그리고 이제 라일리 선수 가고 로건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라일리 선수는 아마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로건 선수가 교체가 된다면 뭐 쉽게 말해서 뭐 좀 그런 준척급의 선수들 항상 잘 데리고 오니까 NC 다이노스는 그렇게 되면 NC 다이노스 진짜 내년에 모르겠네요. 저는 건창모 활용법 찾았다. 뭐요? 지금처럼 3이닝씩 3이닝? 3이닝씩 던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좋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오프너가 될지 어떤 게 뭐가 좋을까? 그게 아니 아니라 아니 구창모 선수가 안 그래. 다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이저리그 지금 투수들 선발 투수들 이닝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진적인 야구야. 그럴 수 있어요. 3이닝은 너무 선취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창모를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구창모를 많이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시즌 초에 좀 아웃되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 관리를 그게 날 수도 철저하게 있어요.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상으로 넣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창모는 누구냐면 건창모. 자, 건강한 구창모. 네, 건강한 네. 구창모입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도 굉장히 매력적인 야구를 올해 보여줬다라는 걸로 좀 종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위 팀까지 살펴봤는데